저희는 그게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한다. 비단의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한다. 선배 아니, 나는 홈페이지 개설 축하한다는 거 했어. 너? 너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한다고 했어. 아니, 이게 조이라니 홈페이지 개설 축하한다는 거 제가 했잖아. 지금부터 손을 가야 되냐면, 지금 가야 될까요? 빨리 가라는 여기 밖에 들어가면 엄청 제가 모양이 권력을 찾기 위한 정치인들의 암투는 피난지에서도 계속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산 정치파동. 그해 8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2대 대통령 선거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국회의 간접선거를 통해서는 재집권이 힘들다고 판단한 이승만이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초조해진 이승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택한다. 백성의 뜻, 즉 민의를 조작해 이승만에 반대하는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것이었다. 연일 데모가 계속됐다. 심지어 우마차를 모는 마부들마저 관제 데모에 동원되자 소나 말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인 우이나 마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시위대 중에는 부산으로 피난 온 주먹들도 있었다. 당시 서울 상대 학생 신분으로 부산 정치파동에 참여했던 주먹 김태련의 증언. 그때도 그 여야가 집 누르고 싸우고 하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뭐 우리가 들어서서 나라를 뭐 바꾸는 그런 형편도 아니지만 그러나 참 한번 좀 정화를 해보자.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해서 참 학생 신분으로들 뛰어들어간 거지. 그게 무슨 뭐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서가 아니었거든. 이름도 무시무시한 민중자결단, 딱벌대, 그리고 백골단 등의 주먹들은 매일 부산 거리 곳곳에서 애국자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반민족 의원을 처단하라는 벽보를 붙이고 유인물을 부려대며 관제 데모를 벌였다. 결국 1952년 7월 4일 경찰과 관제 시위대에 의해 2중 3중으로 포위된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5일 피난지 부산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재선된다. 이때 이승만은 정치와 주먹의 함수 관계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된다. 사실 부산 정치파동에 동원됐을 당시의 주먹들은 푼돈을 받고 주먹을 파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엄청난 것이었다.
태양의 거리에는 희망이 쏟네. 1953년 7월 3년을 지리하게 끌던 전쟁이 끝나고 부산으로 옮겨갔던 정부와 함께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수도 서울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주목세계도 마찬가지였다. 명동과 종로, 광화문과 동대문 등 전쟁으로 잠시 소강 상태에 빠졌던 주목들도 다시 바빠졌다. 그중 선두는 단연 동대문의 이정재였다. 동대문 사단의 멤버였던 낙화유수 김태련이 정하는 이정재에 대한 증언. 그 양반이 원래 씨름 선수인데 해방 후에 경찰관을 조금 얻어 나와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에는 상인연합회라는 게 있었거든. 연합회에서 말하자면 왜 자리세 걷는 거, 그걸 하니까 밤 나와서 걷어가니까 힘으로 행사를 한번 했지. 이정재 씨가 한 몇 놈을 집어 던진 거야. 그러면 하면서 장사가 하나 있다. 그래 데려와 봐라. 불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또 필적도 좋고, 그러니까 총무를 시킨 거야. 총무를 하다가 6.25 사변이 나서 전부 피난 생활을 하다 다시 환도해가지고 할 사람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정재 씨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거지. 특히나 이정재는 일제하에서 김두한이 만든 반도의용 정신대의 서무 책임자로 일하면서 자금과 조직 동원력이 세력 확장에 가장 큰 무기임을 터득하고 있던 터였다. 때문에 이정재는 상인들의 복리 증진과 시장 재건을 명분으로 조직을 결성한다. 이른바 동대문 시장 상인조합이 그것인데, 그는 이 조합의 이사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과 상인들을 통해 거머쥔 조직과 자금을 무기로 이승만의 자유당에 접근하게 된다.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주목의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던 이승만이나 당시 희인자 이기붕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마다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인 1954년 1월, 이정재는 이기붕이라는 권력의 우산 아래로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건에 개입하게 된다. 이른바 자유당 서울시 시당 위원장 선거 사건. 그에 대한 당시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이형의 증언. 기자들도 이제 이번 서울시당 위원장은 그 54년도 때는 야요구 국회에서도 몇 사람 모르면 그 사람 누르는 거고, 이렇게 지금이야 뭐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방청석을 보면 또 행동을 못하고 또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목들의 조직 동원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모든 것은 그때는 이제 그 사돈이지만 내 바로 위에 유지강 씨, 물론 이제 그 들은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이게 꼭 지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세계는 눈빛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눈으로. 어쨌든 장래가 소란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이기붕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나서야 소란은 진정됐다. 결국 4.45의 개헌안은 정치 주목들의 개입에 의해 통과되고 당시 이인자 이기붕의 위치는 더욱더 굳건해졌다. 그만큼 이기붕을 등에 업은 이정재의 위세도 대단했다. 이날 사건으로 이정재는 이기붕에게 자신의 조직력과 김두한은 더 이상 자신의 호적수가 아님을 과시한다. 그렇게 정치 주목으로서 이정재의 위상은 명실상부해졌다.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이승만의 승리였다. 그리고 이기붕도 국회의장이 되었다. 모두 4.4.5입 개헌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6년 8월, 서울의 주먹들은 이정재의 칠형제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먹조직 화랑동지회를 결성한다. 소위 그때 이정재 씨도 출마를 했으면 무투표 당선이야. 거기서는 뭐 절대적이니까. 그거는 왜냐면 이전 사람들이 이 서울에 오면 하여간 뭐든지 별일 봐줬으니까. 정말 그 야간 통행금지가 있을 때 지금 말 맞더나 이전에서 이정재 씨 내 집에 간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동대문 관내에서는. 그렇다면 이정재가 이기붕에게 무릎을 꿇고 만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때 이정재 씨한테 나중에 뭐라는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쪽에 조직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참 이정재 형이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한 거지. 억지로 양보한 거예요. 강압에. 그것은 또 날로 세력을 확장해가던 이정재를 경계한 자유당 내 강경파들의 견제책이기도 했다. 그 양반은 대권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당 강경파에서 더 그 사람을 그렇다면 이정재가 이기붕에게 무릎을 꿇고 만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때 이정재 씨한테 나중에 뭐라는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쪽에 조직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참 이정재 형이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한 거지. 억지로 양보한 거예요. 강압에. 그것은 또 날로 세력을 확장해가던 이정재를 경계한 자유당 내 강경파들의 견제책이기도 했다. 그 양반은 대권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당 강경파에서 더 그 사람을 사실 이천에서 이기붕이 당선되기까지 상대 후보를 기권시키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당시 야당 후보 가족의 증언. 이제 오빠가 나오려고 오빠가 다 그 운동을 다 했지. 하고서 그랬더니 밤에 기권하고 이기붕 씨 무투표 당선 시키고 그냥 도망갔잖아. 그러는 바람에 이제 끝이었지 뭐. 이정수 씨 기권시키고 이연은 씨 기권시키고 그랬지. 이기붕 씨가 하느라고 그랬지 뭐 물론. 하지만 이 일로 이기붕과 이정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그어져 버린 상태였다.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선 인물이 이마수였다. 낙화유수 김태련의 증언. 이마수라는 사람이 원래 성이 곤가거든. 곤중각인데 그 2살 때 어머니가 임시했는데 개가해가지고 그래서 이마수 했는데 그 사람이 30대인데 그때 나이가 극장협회장에다가 예청 최고심의위원도 오고 그 사람 자기 이름도 못 쓰던 사람이야. 형무소 안에서 한글 배운 사람이야. 자기 이름도 쓰고. 일자무식인 이마수는 사실 미나도 극장 소매치기 출신이었다. 하지만 처세술만은 남달랐다. 이승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말로 이승만을 감동시킬 정도였다. 그런 이마수 뒤에는 부부통령이라 불리는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가 있었다. 곽영주가 라는 사람이 물론 나중에 대통령 경호 책임자가 됐으니까 힘은 있었겠지만 이정재 씨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곽영주 씨가 도리어 누구하고도 친했냐면 이마수 씨하고도 친했어요. 그래서 뭐 이마수를 문교장관이 될 사람이라고 그런 게 곽영주 입에서 나온 거지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야.
1960년 3.15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기붕은 이승만의 4선 당선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성된 것이 대한반공청년단. 이정재 동대문 사단이 중심이 된 화랑동지회도 대한반공청년단에 편입됐다. 이정재 씨 세력을 죽이려고 반공청년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마수 씨를 종로우던장을 만들어줬거든. 그건 왜 했나? 자유당에서 공천 주겠다 이 말이야. 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대문 상인협회 세력하고 화랑동지를 죽이려고. 같은 시각 대한반공청년단 소속 주목들도 고대생들의 집회 방해를 위해 같은 장소에 집결해 있다가 고대생들의 해산을 보고 흩어졌다고 한다. 전부 우리가 그 요새 지금 교보 빌딩 자리 그쪽에 전부 집합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청에서 다시 돌아갔단 말이야. 한 3,000명이 나왔다가, 그래서 다 해산을 했어. 해산을 했는데, 대개 동원됐다 보면 뭐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종로 사가에 한 20여 명이 앉아서 이제 다방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종로 사가에서 벌어졌다. 이게 쭉 을지로 육가로에서 그렇게 안암동으로 가는데 이 선두차가 을지로 사가에서 꺾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몰려서 천일극장 쪽으로 오니까, 왜 그때만 해도 좀 욕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앞에 전면을 하면 다 주먹 쓰는 애들이 쓰잖아. 박수 쳐 이랬다. 그때만 해도 고된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 박수 쳐니까 무슨 박수야? 너희들이 막 공부는 안 하고 무슨 대만 이러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운 거야. 내 후배에 왕표라고 있었거든. 그때 난 향락다방에 있었는데, 그때 뭐 유지강 씨도 뭐 아무도 없었어. 이유야 어찌됐던 이 사건으로 학생과 시민 40여 명이 부상당한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주먹들의 4.18 고대생 습격 사건은 4.19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다. 그로부터 9일 후 이승만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만다. 이인자의 권세를 누리던 이기붕 일가도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일공화국의 몰락과 함께 4.18 고대생 습격 사건의 주역 반공청년단 소속 주목들도 나란히 법정에 선다. 그 결과 반공청년단 종로구단장 이마수는 징역 2년 6개월, 행동대장 유지광 징역 5년, 이정재는 테러 가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그 와중에 또 한 번 세상이 뒤집혔다.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군사정부는 국민 불안 일소를 명분으로 전국의 폭력배들을 잡아들이는데, 풀려났던 이정재도 이때 다시 구속된다. 당시 이정재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한 거지. 억지로 양보한 거예요. 강하게. 그것은 또 날로 세력을 확장해가던 이정재를 경계한 자유당 내 강경파들의 견제책이기도 했다. 그 양반은 대권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당 강경파에서 더 그 사람을 사실 이천에서 이기붕이 당선되기까지 상대 후보를 기권시키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당시 야당 후보 가족의 증언. 이제 오빠가 나오려고 오빠가 다 그 운동을 다 했지. 하고서 그랬더니 밤에 기권하고 이기붕 씨 무투표 당선 시키고 그냥 도망갔잖아. 그러는 바람에 이제 끝이었지 뭐. 이정수 씨 기권시키고 이연은 씨 기권시키고 그랬지. 이기붕 씨가 하느라고 그랬지 뭐 물론. 하지만 이 일로 이기붕과 이정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그어져 버린 상태였다.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선 인물이 이마수였다. 낙화유수 김태련의 증언. 이마수라는 사람이 원래 성이 곤가거든. 곤중각인데
그 2살 때 어머니가 임시했는데 개가해가지고 그래서 이마수 했는데 그 사람이 30대인데 그때 나이가 극장협회장에다가 예청 최고심의위원도 오고 그 사람 자기 이름도 못 쓰던 사람이야. 형무소 안에서 한글 배운 사람이야. 자기 이름도 쓰고. 일자 무식인 이마수는 사실 미나도 극장 소매치기 출신이었다. 하지만 처세술만은 남달랐다. 이승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말로 이승만을 감동시킬 정도였다. 그런 이마수 뒤에는 부부통령이라 불리는 경무대 경무관 곽영주가 있었다. 곽영주가 라는 사람이 물론 나중에 대통령 경호 책임자가 됐으니까 힘은 있었겠지만 이정재 씨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곽영주 씨가 도리어 누구하고도 친했냐면 이마수 씨하고도 친했어요. 그래서 뭐 이마수를 문교장관이 될 사람이라고 그런 게 곽영주 입에서 나온 거지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야. 1960년 3.15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기붕은 이승만의 사선 당선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성된 것이 대한반공청년단. 저희는 왜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한다. 우리나라의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한다. 선배 아니 나는 홈페이지 개설 축하한다는 거 했어. 너? 네? 너 홈페이지 개설을 축하한다고 했어. 아니 이게 조이라니 홈페이지 개설 축하한다는 거 제가 했잖아. 지금부터 손을 가야 되냐면 지금부터 가야 될까요? 내가 파켓을 엄청나게 있어요. 제가 모양이 권력을 찾기 위한 정치인들의 암투는 피난지에서도 계속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부산 정치파동. 그해 8월 실시를 앞두고 있는 2대 대통령 선거가 사건의 발단이었다. 국회의 간접선거를 통해서는 재집권이 힘들다고 판단한 이승만이 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초조해진 이승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택한다. 백성의 뜻, 즉 민의를 조작해 이승만에 반대하는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것이었다. 연일 데모가 계속됐다. 심지어 우마차를 모는 마부들마저 관제 데모에 동원되자 소나 말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인 우이나 마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시위대 중에는 부산으로 피난온 주먹들도 있었다.
당시 서울상대 학생 신분으로 부산 정치파동에 참여했던 주먹 김태련의 증언. 그때도 그 여야가 집 늘르고 싸우고 하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뭐 우리가 들어서서 나라를 뭐 바꾸는 그런 형편도 아니지만 그러나 참 한번 좀 정화를 해보자.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해서 참 학생 신분으로들 뛰어들어간 거지. 그게 무슨 뭐 폭력을 행사하고 싶어서가 아니었거든. 이름도 무시무시한 민중자결단, 딱벌대, 그리고 백골단 등의 주먹들은 매일 부산 거리 곳곳에서 애국자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반민족 의원을 처단하라는 벽보를 붙이고 유인물을 뿌려대며 관제 데모를 벌였다. 결국 1952년 7월 4일 경찰과 관제 시위대에 의해 2중 3중으로 포위된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5일 피난지 부산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재선된다. 이때 이승만은 정치와 주먹의 함수 관계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된다. 사실 부산 정치 파동에 동원됐을 당시의 주먹들은 푼돈을 받고 주먹을 파는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엄청난 것이었다. 태양의 거리에는 희망이 솟는 1953년 7월 3년을 지리하게 끌던 전쟁이 끝나고 부산으로 옮겨갔던 정부와 함께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수도 서울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주먹 세계도 마찬가지였다. 명동과 종로, 광화문과 동대문 등 전쟁으로 잠시 소강 상태에 빠졌던 주먹들도 다시 바빠졌다. 그중 선두는 단연 동대문의 이정재였다. 동대문 사단의 멤버였던 낙화유수 김태련이 정하는 이정재에 대한 증언. 그 양반이 원래 씨름 선수인데 해방 후에 경찰관을 조금 얻어 나와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에는 상인 마이크를 잡고 나서야 소란은 진정됐다. 결국 4.4.5입 개헌안은 정치 주목들의 개입에 의해 통과되고 당시 2인자 이기붕의 위치는 더욱더 굳건해졌다. 그만큼 이기붕을 등에 업은 이정재의 위세도 대단했다. 이날 사건으로 이정재는 이기붕에게 자신의 조직력과 김두한은 더 이상 자신의 호적수가 아님을 과시한다. 그렇게 정치 주먹으로서 이정재의 위상은 명실상부해졌다.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이승만의 승리였다. 그리고 이기붕도 국회의장이 되었다. 모두 4.4.5입 개헌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56년 8월 서울의 주먹들은 이정재의 칠영제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먹조직 화랑동지회를 결성한다. 소위 그때 이정재 씨도 출마를 했으면 무투표 당선이야. 거기서는 뭐 절대적이니까. 그거는 왜냐면 이전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하여간 뭐든지 별일 봐줬으니까. 정말 그 야간 통행금지가 있을 때 지금 말 맞더나 이전에서 이정재 씨 내 집에 간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동대문 관내에서는 그렇다면 이정재가 이기붕에게 무릎을 꿇고 만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때 이정재 씨한테 나중에 뭐라는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쪽에 조직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참 이정재 형이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양보한 거지. 억지로 양보한 거예요. 강하게. 그것은 또 날로 세력을 확장해가던 이정재를 경계한 자유당 내 강경파들의 견제책이기도 했다. 그 양반은 대권을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당 강경파에서 더 그 사람을 그렇다면 이정재가 이기붕에게 무릎을 꿇고 만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때 이정재 씨한테 나중에 뭐라는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쪽에 조직을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참 이정재 형이 연합회라는 게 있었거든. 연합회에서 말하자면 왜 자리세 걷는 거. 그걸 하니까 밤 나와서 걸어가니까 힘으로 행사를 한번 했지. 이정재 씨가. 한 몇 놈을 집어 던진 거야. 그러면 하면서 장사가 하나 있다. 그래 데려와 봐라. 불러다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또 필적도 좋고 그러니까 총무를 시킨 거야. 총무를 하다가 6.25 사변이 나서 전부 피난 생활을 하다 다시 환도해가지고 할 사람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정재 씨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두각을 나타낸 거지. 특히나 이정재는 일제하에서 김두한이 만든 반도의용 정신대의 서무 책임자로 일하면서 자금과 조직 동원력이 세력 확장의 가장 큰 무기임을 터득하고 있던 터였다. 때문에 이정재는 상인들의 복리 증진과 시장 재건을 명분으로 조직을 결성한다. 이른바 동대문 시장 상인조합이 그것인데 그는 이 조합의 이사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과 상인들을 통해 거머쥔 조직과 자금을 무기로 이승만의 자유당에 접근하게 된다.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해 주먹의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던 이승만이나 당시 희인자 이기붕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마다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인 1954년 1월 이정재는 이기붕이라는 권력의 우산 아래로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건에 개입하게 된다. 이른바 자유당 서울시 시당 위원장 선거 사건. 그에 대한 당시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이형의 증언. 기자들도 이제 이번 서울시당 위원장은 그 54년도 때는 야요구 참 국회에서도 몇 사람 모르면 그 사람 누르는 거고, 이렇게 지금이야 뭐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방청석을 보면 좀 행동을 못하고 또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목들의 조직 동원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던 것일까? 모든 것은, 그때는 이제 그 사돈이지만 바로 위에 유지강 씨. 물론 이제 그 들은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이게 꼭 지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세계는 눈빛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눈으로. 어쨌든 장래가 소란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이기붕이 직접